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운명 떴다방 시간입니다. 저는 이경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선생님 모시고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풍수 지리학을 연구하시는 박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신통 기문둔갑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김정구 교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정구입니다. 네, 선생님들 저번 시간에 우리 금 얘기를 했죠. 코로나 관련해서 오행 얘기를 하면서요. 그런데 그때 얘기할 때 선생님이 목하고 대머리를 얘기했어요.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눴으면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재밌는 얘기 좀 해달랍니다. 설마 인신공격은 아니죠? 네네. 아니 대머리가 우리 선생님 혼자입니까? 아닙니다. 대머리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머리니까 제가 아무래도 생각을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맞잖아요. 실제 생각을 더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빠질까? 그렇죠. 언제부터 그랬어요? 제가 32살. 일찍. 그때부터. 근데 실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오행적으로 일단 벗어나서 저 시청자 여러분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스트레스는 100% 모발을 한꺼번에 잊어버리게 하는 결정타입니다. 저는 실제 그때 당시 엄청난 스트레스를 약 2, 3년에 걸쳐서 겪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머리가 한 굽씩 빠지는 거를 제가 느꼈는데 그 스트레스에 빠져 있어서 전혀 인식을 못했지요. 그 스트레스 빠지면 화나고 열나요? 몸이 이제 여자들 갱년기하고 좀 비슷해요. 스트레스에 심하게 받잖아요. 네. 그러면 갑자기 있어도 화가 훅 올라오니까. 그렇지, 화가 올라요. 여자들 갱년기에 갑자기 열이 확 올라오듯 별거 아닌 문제 갖고도 화가 확 올라와요, 순간적으로. 아니 이제 갱년기는 잘 모르겠지만 대머리다 하고 이게 우리 모발은 우리 목에 속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모발은 목에 속한다고 자라나는 것이니까 그런가 봐요, 그렇지? 그리고 목은 뭐 우리 눈에도 관련이 됐겠지만 그런데 목이 머리에서 잘 자라야 되는데 저렇게 못 나는 것은 열이 많아서 열이 많은 것은 스트레스 때문에 아니 뭐 열이 많은 건 스트레스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저처럼 대머리가 될 가능성도 크다. 후천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얘기고 실제는 저는 내가 왜 대머리가 됐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흔히 사주팔자라는 것은 목과 화와 토만 있습니다. 목화 토만. 사주가요? 재미있지요. 목화 토만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제가 머리가 막 빠질 시기가 병화대운이었어요. 신기하게.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화기가 이런 전문 용어 써도 되겠습니까? 네. 뭐 시청자들이 다 아시니까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지지에 인호술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목 기운이 인호술로 되어 있어 토 기운으로 연결되는 사람인데 병화대운이 되니까 또 그때 우연히 또 스트레스를 많이 불바다가 받으니까 됐구나.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싹 빠지더라. 그래서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냥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나무가 불에 타는 현상이자 나무가 불에 타는 현상이다. 이것을 이제 사주하시는 분들은 나무가 설기를 심하게 당했다 이렇게도 표현하겠지만은 저는 그냥 현상을 얘기하기 좋아하니까. 그렇게 이제 사주의 목화토 운이었을 때 이제 또 대운에서도 병화운이 있고 스트레스도 여러 가지가 겹쳐서 그런데 땅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머리에 털이 없다는 것은 어떤 사막 중동이나 이렇게 땅으로 비유할 수도 있나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아까 하다 말았는데 저를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약 23살까지 끊임없이 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검도나 확기도 또 스님들이 하는 불무도 이런 걸 한 사람이라 지금처럼 체질이 좀 틀렸어요. 상당히 날랬고 실제는 한때는 장충체육관 지붕에서도 뛰어내려 봤습니다. 한때는 무도인이셨구나.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쫓아 조금 다닌 적이 있습니다.
뭐 생긴 모양처럼 무슨 도사되기를 원했던 사람이라 좀 엉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머리가 빠지면서 살이 찌기 시작을 해요. 아 정말이에요. 원래 살쪘던 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렇지 운동 많이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키가 1m 고등학교 2학년 때 키가 1m 70에 몸무게가 67kg 나갔어요. 빨리 그래서 상당히 날랬습니다. 실제로는 동작이 빨랐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굉장히 그래서 이제 또 검도나 저 합기도를 어렸을 때부터 아이 했을 때부터 이제 했기 때문에 동작이 이렇게 빨랐는데 묘하게 30대 초반에 이 머리가 빠지면서 살이 붙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그런 소리를 우스갯소리로 많이 해요. 어떻게 많이 하냐면 먹는 게 머리로 안 가고 살로 갔구나. 제가 이런 소리를 좀 가끔 많이 합니다.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순리대로 젊어서는 화기운 있어 활동 많이 하시고 또 나이 들은 서서히 이제 대운도 이렇게 오행으로 바뀌죠. 수기운이 오면 아무래도 좀 차분해지고. 그래서 오행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목생화 화생토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해보는 거죠. 이게 맞는 얘기인지 사실상 뭐 이렇게 사주 고수들이 들으면 웃을 수도 있겠지만은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빠지니까 목이 약해지니까 살이 쪘다, 토가 강해졌다는 얘기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대머리 때문에. 돼서 목이 약해지고 대머리가 돼서 다 살찐 건 아니지만 대머리 중에 배 나온 사람은 꽤 많이 본 것 같으네. 그런데 이제 사장님 스타일이죠. 아니 저는 이제 제가 대머리고 하니까 대머리 된 사람들 이렇게 유심히 살피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시겠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머리 이렇게 대머리가 빼빼한 사람이 드뭅니다. 빼빼한 사람도 있어요. 나는 봤어요. 근데 드물지요, 약간. 대머리가 대개 보면 대머리들은 드뭅니다. 약간 이렇게 약간 키가 좀 왜소하다든지 아니면은 좀 뚱뚱하다든지 둘 중에 하나의 체구를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거 저는 대머리라 이렇게 잘 보고 다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대머리인데 어떻게든 내부에 화기운이 많은데 말랐다. 어떻게 보면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화의 화라면. 왜냐면 전 오행으로 궁상각치월 때 치자 들어간 물고기는 성격이 급해서 좀 잘 죽는다면서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사람도 이렇게 그런 화기운이 안팎으로 있다면 아무래도 건강이 더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수화가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보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좋게 가고 계신 것 같네요. 근데 하여튼 머리가 빠지는 것이 저는 뭐 이렇게 고민을 해본 적은 없어요. 왜 고민해 본 적이 없냐면 빠졌을 시기에 너무나 이 가정사의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니까 그렇죠. 신체가 어떻게 변했듯 그렇죠. 행복하더라고요. 행복하죠. 고난의 역병의 시기를 넘으니까 그죠? 모든 것이 편안해요. 3, 4년이 정말로 뭐 내 몸을 내가 돌보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으니까. 선생님 약간 특이하네. 제가 들은 얘기들은 서서히 빠지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대머리 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죠. 그리고 보통 허리가 굵고. 저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정확하게 실제는 특이한 31살부터 33살까지 딱 2년 만에 일단 믿어지지 않지만 급격히 진행이 된 겁니다. 지금 뭐 머리도 길고 날씬했다고 운동을 했다고 하니까 잘 안 믿어지지만 안 믿혀지지요. 믿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뭐 사주에 목화토 기운이 많은 건 또 사실이고 화대운에 또 그런 경향도 있었고 이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 것 같은데. 그러면 선생님 사람들이 말하기를 만약에 운명을 상담받으면 물을 많이 마시라고 그러겠어요? 저요? 네. 뭐 그런 소리는 뭐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뭐 제가 이렇다 해서 물 많이 마시라는 소리는 아니 그렇게 된 경우에 사주와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뭔가 머리 빠지고 이런 사람 아니지 머리가 빠져도 다 이렇게 뭐 화기운이 강하고 뭐 이래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다 그렇다고는 그렇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단편적인 거죠. 그런 그런 경우가 것은. 있을 때 그런 경우에 목화토로 이루어졌으면 목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화토가 강하고 이럴 때는 뭐 목을 또 이렇게 성장을 시켜주는 물이 필요하다든가 또 뭐 그런 이제 뭐 이런 측면에서 물을 풍수저가 아마 비보 비슷한 네네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완책. 네, 보완책으로. 근데 네. 저는 이제 또 약간 좀 특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뭐 남한테는 그런 소리 잘 안 합니다. 왜 남의 운명을 내가 왈부하려고는 안 하니까 실제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과거 종교를 조금 심취를 하다 보니까 남의 운명이라는 걸 보면서도 뜬금없는 소리를 좀 사람들이 한다고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그 자체를 좀 즐겨보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운명을 자꾸만 거슬리고 그렇지.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반짝반짝 대머리 이렇게 그죠? 그냥 물에 그냥 센 물이면 센 물을 타고 가듯 잔잔한 물이면 잔잔한 물을 타고 가듯 그냥 그 자체를 즐겨보세요. 아까 제가 초대에 뭐라고 했냐면 스트레스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봤던 사람이라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한테도 조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탁 젖어서 가면 스트레스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완전 뭐 그게 경험치지요. 잠기면.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목기가 부족하니까 뭐를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지금은 비가 올 때니까 비 한번 맞아보세요. 지금 눈 올 때니까 눈 한번 맞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뭐 음양, 오행, 태극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하늘의 기운에 순응하기 위해서 뭐 어떤 도구로도 쓸 수 있는 거죠. 모르면 그렇게 사람이라는 것이 거슬리게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뭐 제가 뭐 저 그냥 비가 오니까 비 맞으세요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이정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하늘의 기운에 순응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당신 자신이 즐기라는 얘기지 저는 사실상 하늘의 기운에 순응하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보통은 이게 보통 일반 이 도인의 자세인 거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어떻게 뭐 중도를 지키기도 어렵고 시시각각 삶에서 늘 부딪히며 고통당하고 있어요. 어떤 뭐 선생님이 대머리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대머리였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 많이 자란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제가 좀 솔직한 편이라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사회자님은 숱이 참 제가 부러워요. 많으셔. 숱이 많으세요. 기운이 아주 좋은 거죠. 숱이 많으시면 실제로 창의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먹기는 우리가 창의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4차원이 되겠군요. 아닙니다. 창의력이 좋지요. 굉장히 창의력이 좋으신 분이다가 단정을 않겠습니다. 네. 좋으신 분 같다. 그럴 수 있다. 이것을 제가 아까 그 말 태클 거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니까 잘 믿기지는 않으나 소식 때 운동했다는 거를 좀 기분이 살짝 나빴어. 아니요. 그래갖고 나도 이제 태클을 걸어주는 거야. 창의력이 좋으신 분입니다가 아니라 창의력이 좋을 것 같다. 그것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의 그 시절은 저는 못 봤어요. 지금 나타난 것만 보고. 선생님 지금 나타난 걸 보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억하심정을 가지면 저는 좀 이렇게 그런데요? 좀 방송이도 뭐든 좀 사심을 갖고 때리는 스타일이 좀 좋습니다. 강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생기기는 뚱뚱해도 갖다 저돌적으로 좀 밀어붙이는 경향, 무대포 경향. 이렇게 무도인의 어떤 아주 그래요? 긍정적이고 페나움 저돌적이고 이런 아주 강력한 그런 기운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냥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냥 뭐 무도인이라고 하지 말고 저팔계 담았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팔계까지는 아니야. 왠지.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이게 다 뭐 나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뭐 부모 자식 간에도 현관문 나가는 순간 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 코로나도 이게 병이고 다 싸워야 되는 세상에 어떻게 보면 또 세상에 그런 체질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생기는 이제 머리가 이왕 이렇게 생겼으니까 저는 너무 이제 대머리 얘기만 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냥 내 운명을 즐겨라. 내 운명을 즐겨라. 네. 뭐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죠. 아주 훌륭한 자세입니다. 저는 이렇게 식사할 때 가끔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밥 먹으면서 나는 세상에 최고 싫은 사람이 많이 먹고 배 나오고 살찌고 머리 빠진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머리 빠진 사람이 갑자기 나를 탁 쳐다보니까 나는 다 갖추고 있는 거야. 와, 완벽체네. 그렇지, 완벽하지. 완벽체. 네, 완벽하십니다. 완벽체예요, 완벽체. 그러니까 그냥 그 운명을 즐기는 거지요. 예. 예. 근데 어쨌든 머리는 목하고 오행으로 목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것 같다. 제 경험치로 봐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어려서 고향이 이제 충남 서산인데 그 이제 마늘산지였습니다. 마늘 생강. 예,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면 전 해수, 뭐 기침, 일단 뭐 감기로 많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10대 재벌들도 결국은 노안, 감기, 뭐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나이 들어서 편강이라든지 이렇게 생강을 얇게 썰어서 설탕 묻혀서 이렇게 간식으로 드시고 이런 것도 다 매운맛 뭐 이런 것도 오행으로 어떤 장부로 폐대장 이렇게 감기를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지혜였나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그렇게 동양의 모든 것은 어떤 삶에서 오행이 접목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이제 그때 그분들이 오행을 만들게 된 게 사실상 오행의 태동은 문화의 시작이었거든요. 인간이 이제 굉장히 지각이 좋으면서 그렇게 태동됐기 때문에 정말로 오행이라는 것은 어떤 문화의 산물입니다. 고대인들이 깊게 사유하고 그 실정에 맞춰서 사유기 때문에 현재도 우리가 그걸 유능하게 쓸 수 있는 기제는 분명합니다. 동양 사람들은 이렇게 오행으로서 사람의 이제 운명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건강도 보기도 했다면 또 서양 사람들은 그 시대 비슷한 시대가 이제 그리스 시대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모든 것을 신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신탁을 받고 거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운명의 신이 있다라고 믿어요. 운명의 신을 이제 모이라이라고 해요. 모이라이. 모이라이라는 운명의 그러니까 모이라이라는 신은 실제는 운명의 신을 통칭한 건데 그걸 세분을 하면 클로토라는 신이 있고 라케시스라는 신이 있고 아트로포스라는 신이 있다는 얘기죠. 네, 세 명의 신이 있어요. 세 명의 신인데 그 중에 이제 클로토라는 신은 실을 잡는 여신이라고 해요. 이것을 뭐냐면 물레 돌리는 아기를 가지면 10달을 잘 관장을 해주는 신이 클로토 신이고 그러니까 정말해서 생산의 신이지요. 네. 그다음에 이제 라케시스라는 신은 뭐냐면 할당을 하는데 뭐냐면 생명의 실을 이렇게 감아줘요. 감아줬다 풀어줬다. 그러니까 생명을 연장해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신을 라케시스라고 하고. 그 인생 항로를 보면 돼요. 그렇지. 네. 예. 아트로포스라는 또 신이 있는데 이제 이 신의 이름을 되돌릴 수 없는 여신 이렇게 해서 이 신은 그냥 가차없이 가위질로 생명의 줄을 실을 딱 끊는 그야말로 운명의 신이죠. 네. 딱 이제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 인간을 다 이제 이 신들이 우리 인간을 맘대로 했다고 믿었는데 참 재밌게도 사회자님이 아시지만 우리 동양 사회는 신의 세계가 아니었죠. 인분의 시대였죠. 인간의 시대. 인간의 시대다 보니까 오행이 우리의 어떤 건강, 수명을 좌우한다라고 이렇게 믿었다라는 점이 좀 서양과 동양이 다른 길을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오늘 이 시간을 들어서 해보기도 합니다. 네, 오행이 이제 발생한 것은 그 이전에 동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신에 의지하는 그 고대인들이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개념 사상이 이제 발달되고 사유 방식이 이렇게 그 서로 공유가 되고 하면서 이제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자기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것에서 출발한 것이 오행의 탄생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옛날에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는데 오늘
박사님 말씀드리니까 또 새롭게. 감개가 새롭네요. 새롭게 네, 잊어버렸던 그 운명의 여신 3명. 꿈에 이렇게 이렇게 동양사상에서 보면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꿈을 꾸면 이게 3명의 할머니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책상에 앉아 있는 할머니 뭐 이렇게 해서 3명의 여신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 서양의 운명의 여신 3명의 할머니, 그 실을 감는 할머니, 물레 감는 할머니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서양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옛날에 왜 추계 시대라는 단어가 한참 유행했었죠. 추계 전환, 추계 시대. 그럴 때 보면 이제 동서양이 뭐 어떤 비슷한 시기에는 어떤 사상적으로 폭발적인 그런 변화가 있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공자님 탄생한 그 춘추전국 시대, 또 서양에서는 그런 시대가 되겠죠. 그럴 때 서로 공통된 이런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리스 로마 신화 굉장히 고마웠어요. 옛날 생각에 나게 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대머리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저는 대머리로 돌아가서 이제 뭐 그 대머리대로 얘기하면 한 번도 머리를 뭐 어떻게 하면 나게 해볼까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선생님은 대머리 그 보완 비결의 아웃이다, 그죠? 그렇지. 선생님은 대머리는 아니지만은 그 뭐 건강 관련해서 굉장히 뭐 이렇게 많은 폭넓은 그런 뭐 그 갖고 계시잖아요. 사람들 많이 또 도와주시고. 저도 서서히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저 관상 사부님께서 화채는 젊어서 이렇게 머리가 없는 것이 길격이다. 하예채? 길격이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형적인 아주 복 있는 그런 체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머니에 돈도 안 넣어갖고 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카드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막걸리는 굉장히 싼 걸로 알고 있는데. 막걸리. 뭐 할 수 없네.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칭찬을 하니 또 어떻게 뭐 머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없구만. 그래서 일찍 이렇게 관상학도 화형으로 바뀌어야 좋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전형적인 길격으로 간 거. 뭐 지금 현재 뭐 잘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잘못했네. 오늘 이 방송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제자가 왔는데 이제 40도 안 됐어요. 근데 걔가 대머리가 된 거, 아니 대머리는 아니에요. 아직 머리는 있는데 그 학교 그 전에 가르칠 때하고 달라요. 요만큼 벗어졌어요. 그래서 난 걱정을 했더니 걔한테 배가 그렇죠. 나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건 아니도 이렇게 젊어서부터 열체질이고 활동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런 분들은 화의 성질이 있을 때는 걔도 화로 가져야죠. 걔도 그렇게. 이 지지가 인호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 조건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또 마인드도 이렇게 뭐 싫어하지 않고 어찌됐건 그걸 200% 받아들이고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하시는 걸 보면 이제 그 오행대로 어떻게 보면 또 그 체대로 잘 가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제자한테 다시 말해줘야 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저 걱정했어요. 너 벌써 왜 그렇게 됐니라고 말했어요. 이런 충격적인 실제로 이제 저처럼 그 일반 사회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지요. 실제는 어디 공장을 다니거나 회사를 다니거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자유스럽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뭐 아마 이걸 괜찮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지금 저 제자처럼 어디 직장을 다니는 사람한테 머리가 빠졌는데 너 괜찮다 이런 얘기 해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를 나게끔 이렇게 연구를 스승이 해줘야지. 요만큼 됐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얼굴이 동그랗고 작다고 생각했는데 얼굴이 길어진 거예요. 내가 그래서 봤더니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돼서 머리를 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저처럼 이렇게 빠진 거를 즐겨라 하면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아니 여기 김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뭐 화채를 생각하니까 제가 화해체를 오늘 가지고 김정구 선생님이 저한테 덕담하신 겁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훌륭한 덕담을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진실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번에 서로 옹호하고 비방은 안 하시네요. 아주 착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갑자기 이제 근무드가 화해 분위기로 또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신다니까. 아쉽지만 오늘도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 재밌는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제가 너튜브에서 저희가 계속 비하인드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찾아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두 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